지기현 판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난 뒤 근황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던 접대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래서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기현 룸살롱 의혹, 접대 의혹 있었잖아. 사진도 존재하고. 오랜만이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게 맞아요. 환장을 노릇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환 조사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택시앱 기록, 이용 기록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만이야. 6개월 만. 근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거 들여다봤잖아. 근데 직무 관련성 없다고 결론 냈었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해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줬어. 맞아요. 기각을 했어요.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모욕적이잖아. 우리 국민을 완전 바보로 하는 거잖아. 공수처 수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대. 그럼 수사 협조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안 내줘. 맞아.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가장 중요한 카드 결제 내용은 빼고. 기억난다. 진짜. 이게 진짜. 판사님. 저는 진짜 사법부 때문에 요즘 진짜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기각을 시키고 택시 앱 이용하는 정도만 해줬는데 지기현 부장은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수원에 근무할 때 이제 보면 그 선배들 술자리에도 스스럼없이 들어와서 소폭을 말아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룸사롱에서 삼겹살에 뭐 소주를 먹었다고 하는 건 저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또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사실 윤석열 재판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재밌는 후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재판을 시원하게 말아드시면서 국민의 공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좋아하는 골프하고 그래요?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구속 사유인 게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잖아. 폰 엄청 바꾸잖아요. 휴대전화 맞아요. 엄청 바꿨잖아. 레전드예요 이게. 진짜 2월 4일 날 구속 취소 청구 보도가 되고 그날 S10에서 S25로 다시 S25에서 S10으로 그리고 5일에 S10 다시 S25로 5월 14일 날 의혹 제기가 되고 나서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되고 나서 16일 날 S25에서 샤오미에서 또 S25 18일에 S25에서 또 샤오미. 야 이거 진짜 웬만한 수상하죠. IT 관련 유튜버보다도 핸드폰 많이 갈았어. 웬만한 얼리 어답터 맞아요. 저리 가라. 솔직히 보통 사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솔직히 구속 사유 맞잖아요. 그렇죠. 증거 인멸 법원에서는 저 정도면은 떼박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징계 사유 현재까지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그 발표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해설서 법원이 작성한 해설서에 보면 직무 관련성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자와 이런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해설서에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만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뿐만이 아니고 처벌까지 반드시 가야 돼. 근데 그런 상황을 보인다. 그 공수처 관련해서 법안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이게 공수처가 지금 이대로는 아무 일도 못해. 공수처 개정안이 제출된 개정안들도 있어요. 규모도 좀 확대하고 권한도 좀 넓혀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단히 열이 받았던 게 지금 이 룸사롱 갔던 게 내란 재판 중에 간 거잖아요. 내란 재판을 하던 와중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 룸사롱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나 룸사롱 가서 한두 잔밖에 안 마셨고 내가 있을 때는 여성 조검원을 부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확인이. 그리고 저 휴대폰 교체한 시기도 보면 저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띄워드릴까요? 5월달 저거는 이제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이게 3일 만에 이틀 만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틀이네. 이틀 만에. 그러네. 저거는 완전히 증거 인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2월 4일 날 바꾼 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시켜달라고 청구한 날 그날 바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기 풀어줄 결심을 하고 아마 그 직전에 뭐가 전화 통화를
법원 행정처 누가 했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뭐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할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시기가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정말 중하게 봐야 됩니다. 중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도 뭐 댓글에서는 왜요?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중요한 얘기. 네. 전부 다 조국 김용남이야. 조국 김용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1시간 10분째 지금 계속. 조국 김용남이야. 남들이 보면 조국이랑 김용남 두 명이 내란 내란이 진짜. 두 사람이 내란 일으킨 줄 알겠다고. 진짜. 아, 요새 네. 매우시군요. 아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배우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뭐 지기현이 지금 골프 친다고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뭐.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아니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 빼내 준 것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맞아. 겪으면서 그 맞습니다. 광경을 지켜봤어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특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정말로 이제 본인은 구속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그날 1박 2일 동안 윤석열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다면 셋이서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주가 조작을 다 털어준 검사들 요거 이제 천벌을 받아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 4인방 얼굴 또 다시 갑니다. 당시 직함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저 최재훈이 있죠. 최재훈이. 요자를 2차 종합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냐. 네. 그렇잖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 근데 너무 당당하게 깜짝 놀랐어. 또 법과 원칙 얘기해. 와.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절대 사과 요구하지 말라니까. 힘들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벌에 처하면 돼. 자, 그 이자의 당당한 모습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부당한 뭐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증거와 법리.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진짜로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당당하잖아. 너무 뻔뻔하다. 자 그리고 김건희를 소환하기도 전부터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오자마자 김건희 소환하기도 전부터 맞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을 이미 만들어놨던 거 알지? 그 문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건희는 24년 7월에 불렀고 24년 근데 5월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돼 있었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의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시켜 놓은 문건이 소환되기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이제 작성한 한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2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어. 그거 안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갔어. 그러더니 2차 종합특검 출범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이 문건 작성에 함께한 검사가 또 있어요. 김민구라고. 김민구. 사진 한번 봐야지. 김민구. 얘도 어제 소환됐더라고. 얘 어제 소환됐습니다. 자, 이자들 천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그렇습니다. 내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정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하면서 그 정치 검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증거와 법리입니다. 이게 약간 레파토리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들여다 보면 증거와 법리는 온데간데 없이 왜곡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판결 검토하라는 취지의 어떤 문자 메시지 네.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문자 그렇지.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 궤로 저는 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수사에 대한 처벌 의사라든지 이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최재훈 당시 부장이 이제 주인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네. 또 혼자 단독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윗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리의 종국적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까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직무유기 등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최재형 부장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그 예전 청와대 옆에 경호처 건물에서 휴대폰 뺏긴 채 맞아요. 조사를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데도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뭐 우라통이 그냥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때 당시 윤석열 때 근데 손준성 보시면 손준성이 고발 사주고 예예 김건희의 사설 로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김건희 그거 범죄 가려주느냐고 사설 로펌처럼 응의연서 내고 고발장 대신 써주고 근데 똑같은 짓을 이쪽 최재훈 부장 쪽도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TF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했고 9개월 만에 연어술 파티 있었다는 결론 내렸죠. 그러면 이제 박상용이 징계 받아야 돼. 그럼요. 맞지? 그런데 이놈의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그제서야 이제 뭐 징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박상용이를 부르지 않았어. 근데 이놈은 박상용이는 그냥 지가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자들 앞에 섰어. 그래서 막 하소연해. 그런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렸어. 나 소명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혼자 기다렸다 집에 가면 돼. 그렇죠. 그런데 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불러줘서 소명을 들어. 아, 또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슨 뭐 화내고 떼쓰고 하면 다 들어줘. 박상용이가 그냥 왔다니까.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불렀어. 와. 소명 들어줬어. 뭐 절차 이런 것도 없네. 없어 검사들은.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제 그 출석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이제 감찰위원회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건데 통지를 출석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별도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네.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걸 불렀어.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 국정조사 때도 선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 멋대로야. 증언은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결국 증언은 못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근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의 징계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말도 안 말이 돼. 안 돼. 일반 공무원인데. 검찰 개혁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죠. 검찰 개혁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이게 이제 쟁점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개혁 1차, 2차는 이제 끝났고 3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이 검찰개혁은 총리실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일주일 전에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논의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헤럴드 경제를 보고 제가 정말 또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권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 송치 말이 어려운데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모든 사건 송치, 그러니까 전권. 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경찰이 수사를 해.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건 죄가 없는 것 같네.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리. 하면 이 사건은 끝나잖아. 종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2021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들여다봤어. 조사했어, 수사했어. 그런데 무혐의인 것 같아. 무혐의 처리를 해. 그럼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검사들에게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정권 송치인데 그거를 다시 역행해서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헤럴드 경제 보도 일부 소개해 주시죠. 공룡 경찰도 막는다. 보안 수사권 대신 정권 송치 급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이고요. 내용을 보자면 현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공소청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수청도 수사 종결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여하는 다른 관계자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정권 송치는 형사사법체계 완성이자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종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라는 보도 내용이에요. 이 큰 따옴표로 인용 보도예요. 네. 매우 구체적이죠.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전권 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총리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애초부터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통정리 되기 전부터. 맞아요. 보안 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에 이제 사실상 그 토론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한 2, 3개월 정도를 마지막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그 앞서서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정권 송치는 제도 역행일 뿐만이 아니고 그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혼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송치 불송치라고 하는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제도가 세팅이 돼서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왔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 가는데 다시 한번 그걸 또 역으로 돌리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비판했던 검찰권의 오남용에 또 중요한 또 기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송치되던 불송치되던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불송치되더라도 사건 기록은 다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불송치 자체에 대한 그 경찰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 요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 해요, 잘.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래서 맞습니다. 전권 송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찰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것들은 있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하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도를 역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가장 뜨거운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 이제 사법개혁 의 가장 정점에 이제 있는 분인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 후임도 지금까지 아직 임명 제청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월달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거의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100일 이상 지금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대통령실과 아마 조율이 안 됐다. 예. 뭐 그런 이유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 예. 어쨌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고 예. 본인은 제청만 할 따름인데 예, 그렇죠. 그 제청권을 남용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분노한 거는 그때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를 예. 날려버린 예. 그 대법원 판결.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사건. 7일 만인가요? 9일 예. 만에 날려버렸던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오만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거 뭐 이를테면은 뭐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네. 어중간한 태도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쇄도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까? 사실은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고 네. 사실 저도 조희대는 바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탄핵으로 해서 보내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따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섣불리 조희대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저는 특검 수사가 먼저다. 네.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예.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가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예. 조희대가 5월 1일 날인가요? 왜 지난번에 이재명 우리 후보를 날려버렸는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상명 그 윤석열의 예, 그쵸. 멘토 예. 총장과 또 누구죠? 김충식 씨를 예. 만났다고 하는 그런 예. 뭐 그건 첩보죠 아직은 그쵸. 첩보 예. 수준인데 그것이 진짜인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 탄핵 절차도 예. 그 뒤따라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뭐 사법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순영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세우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이제 양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첫 번째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상징성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요. 네. 김민기 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에 촛불 시위와 관련된 예. 재판에 대해서 그때 신영철 그때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이 예.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재판관이. 빨리 해라.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관여를 했다가 한번 판사들이 집단 항명 서명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때 그 한가운데 섰던 그 판사입니다. 네. 그런 상징성이 있고 예. 또 제가 알기로 저보다 두 기수 위에 선배인데 예. 굉장히 뭐랄까 그 뭐 정확하고 또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것도 아주 폭넓게 가지신 분이라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순영 판사는 약간 이제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예. 수능적인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라 오히려 조희대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는 다 채우고 떠나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에 인사권 한번 하면 이제 네. 또 떠나는 마당인데 예.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예. 떠나게 돼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 대법원장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의의 상징이고 예. 또 약자 또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데 예. 지금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그렇습니다. 계속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특검 수사 받을 걸 두려워해 갖고 대법원장 자리에서도 못 물러나고 계속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대행 공석입니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정상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전체에 어떤 그
정상화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영달이라든가 혹은 면피를 위해서 네. 사법부를 희생하고 있는 예. 조직의 아주 예. 못된 수장이다라고 예. 하는 이미지를 끝까지 남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그 목소리는 대체로 좀 잦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누가 건드리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기도 한데요. 네, 네. 윤석열은 건드렸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예, 양승태 예, 그렇습니다. 양승태 엄청나게 대법원장 예. 중간에 법까지 바꿔가면서 네, 네, 싹 그렇습니다. 다 무죄를 받은 네, 네, 양승태 네. 대법원장의 사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슈될 만한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또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그 수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가 네. 그냥 기소만 시켜버리고 나는 몰라. 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론스타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론스타 사건도 예. 막 관심을 기울이면서 거기다 막 뭐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론스타 대표는 그 외국 대표는 네. 무죄 받고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법원에서 왜 적용법조를 이걸로 안 하고 왜 이걸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새로운 사실이 부산 북 그리고 강서에서 내리 삼선을 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공안검사 출신. 공안검사고 네. 그리고 이근한과 더불어서 네. 고문기술자 이근한과 예, 예. 함께 김근태 전 민청년 의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 지시 의혹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분인데 네. 이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누가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예. 와 아주 끼리끼리 놀고 있네요. 아니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 한국 현대사에서 현대사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고 아까 말한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고문에도 네. 관여하면서 기소까지 시켜서 괴롭힌 네. 그 누구죠? 박근혜 때 비서실장했던 김 누구야? 그 사람과 더불어 예. 그 유명한 김기춘. 김기춘. 예. 그 예. 계보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황교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도 공안검사고 예. 국가보안법 뭐 해설집인가 예. 뭐 그런 책을 써갖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권 입맛에 맞는 고안 사건을 주도했던 그런 예. 사람들인데 예. 그런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충격이고요. 예. 아무튼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네. 그런 저희의 그 모토랄까요? 그것과도 연결된다는 게 네. 오늘 그 정영근 후원회장 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세력이 아직도 끝나진 않았다. 잔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추경호, 예. 그다음에 김태규라고 김태규. 울산 전 판사인데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예. 그다음에 이용, 방통위 부위원장이었죠. 예. 이용이라고 수행실장. 윤석열의 수행실장. 예. 또 누가 있지? 한 명이 더 있는데 사인방이라고. 예. 그리고 지금 이진숙, 빵진숙. 예, 그 네 명을 예. 공천을 주는 거 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을 연하지 않고 네. 계속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